안녕하세요. 손해주스 권혁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하프가드에서 이제 언더훅 파서 스윕하는 기술 위주로 해서 이제 하프가드 시스템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메인이 되는 하프가드에서 니실드 만들고 언더훅을 파고 거기서부터 이제 스윕하거나 백을 잡는 기본적인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프가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프가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양무릎을 꿇고 제가 한쪽 다리만 가지고 있는 상황, 반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프가드예요. 근데 이제 이 다리를 제가 얼마나 빡 잡느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다리를 잡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는 제가 빡 잡느냐 살짝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잡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 체중을 제가 무릎으로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제가 눌려있는 상태에서는 다리를 아무리 꽉 잡아놓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저한테 주는 압력, 그 다음에 상대방 체중을 제가 그냥 직접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별로 좋지가 않고, 저는 항상 무릎이랑 정강이로 상대방을 막아놓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체중을 저한테 싫더라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제 다리는 이제 니실드를 낮게 집어넣을 때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상대방 양 다리 사이보다 제 무릎이 살짝 빠져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언제든지 다시 웅크려서 가드로 돌아가기가 좋고, 이 다리를 잡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다리가 이로 붙어버리면 제가 한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다리는 살짝 나오고, 제 발등이 상대방 정강이 종아리 쪽에 살짝 닿아 있기만 해도 이 다리를 움직이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막아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막아놓고 무릎은 살짝 빠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니실드로, 무릎부터 정강이까지를 니실드라고 해서 이걸로 막아주는데, 니실드 종류는 낮은 니실드랑 높은 니실드가 있다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높은 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낮은 거랑 높은 거 차이는, 낮은 니실드는 손이 더 위에 있는 거고요. 니실드보다 손이 더 위에. 높은 니실드는 제 팔꿈치가 허벅지 안쪽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양을 해주시면 상대방이 제 다리를 찌그리는 게 제 프레임으로 막혀서 제가 좀 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니실드는 상대방 한쪽 어깨, 반대쪽, 내 손은 상대방 반대쪽 어깨. 그래서 양쪽 어깨를 제가 막아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 손은, 이쪽 손이 제 머리를 죽이는 걸 막아줍니다. 제가 여기서 손을 잡으러 따라다니면 손은 되게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각도가 넓어서 그냥 손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손 위에 있는 이두 쪽을 컨트롤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잡는 게 여기랑 여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제가 손을 잡으러 가도 도망다니니까 이렇게 막아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옆으로 누워서 상대방이랑 저랑 옆대 옆이 돼요. 위아래가 아니라 위아래로 되면 상대방이 별로 힘을 안 써도 체중으로 저를 누르겠죠. 전 밑에 누워있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불편한 거고, 옆대 옆이 되면 제가 밑에 깔려있긴 하지만 체중의 영향을 덜 받게 되니까 조금 더 편해집니다. 다른 각도에서 양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 무릎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 실드는 프레임으로 막힐 수 있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도복이랑 녹이랑 상관없이 그냥 표준으로 이 자세가 좋고요. 그냥 녹이에서도 도복 잡는 그립이 없으니까 똑같이 쓸 수 있고, MMA에서도 이 자세가 많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쪽 손으로 저를 못 때리는, 이걸로 때리려고 해도 제가 안쪽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막아놓을 수 있어요. 반대쪽 손으로 저를 때리려고 하면 제가 밑으로 들어가줍니다. 등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하프가드 움직임이고, 도복에서도 똑같이 쓰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그립을 추가를 해주면 좀 더 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주짓수를 하는 거니까 이걸로 때리거나 이걸로 때리진 않죠. 제가 이 손으로는 상대방이 제 머리를 막 이렇게 감싸서 잡거나 이쪽 목깃을 잡거나 이런 걸 할 거고, 제가 이걸 못하게 계속 막으면서 이쪽 팔을 파고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그냥 손을 찔러 넣으면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제 다리가 겨드랑이를 열고 제 손은 다리를 따라서 들어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막혀 있다가 제가 다리를 차주면서 손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리가 간 거를 손이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쪽 손은 짚으면서 일어나주고 머리가 상대방한테 잡히지 않게. 제가 손은 손대로 들어가고 머리가 이렇게 멀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주면 안 돼요. 상대가 그냥 밀더라도 손이 못 들어가요. 제 왼쪽 귀가 상대방 이쪽 골반에 딱 붙을 정도로 빨리 따라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니실드가 낮은 거, 높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제 언더훅도 높은 언더훅, 낮은 언더훅이 있어요. 높은 언더훅은 제 어깨가 상대방 겨드랑이에 찍힐 정도로 이렇게 높은, 이게 높은 언더훅이고, 낮은 언더훅은 제 손이 반대쪽 골반까지 내려갈 정도로 낮게. 이것도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낮은 언더훅이에요. 그래서 손을 적당히 이렇게 중간에 넣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상대방이 오버훅을 걸거나 아니면 목을 같이 잡거나 할 때, 이런 거 잡을 때 제가 중간 정도 들어가 있을 때는 별로 강하지가 않고 제 손이 완전 밑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거의 엉덩이 라인까지 내려가면 오버훅을 걸어서 위전을 해도 제가 좀 더 쉽게 막을 수 있고 머리를 잡는 것도 좀 더 편하게 방어할 수 있어요. 손은 반대쪽 골반 거의 엉덩이 라인까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오버훅을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등을 잡거나 머리를 잡거나 할 때는 저는 그냥 등 쪽으로 넘어가는 제 기본적인 움직임. 쪽.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릴게요. 등 뒤로 넘어가는 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나와 있다가 이렇게 위로 넘어오고, 그래서 이 훅이 그대로 백훅으로 넘어갈 수 있고, 두 개 잡고 나면 나머지 한쪽 훅만 집어넣으면 되게 이 다리를 그대로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제가 언더훅을 파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 발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니실드에서 언더훅을 파는 동작이고, 상대방 반응도 대표적인 게 정해져 있는데 막아놓고 하면서 언더훅을 만들면 오버훅을 거는 게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머리를 미는 것도 많이 하는데 제 왼쪽 귀가 상대방 골반에 제대로 붙어있으면 밀리더라도 뒤통수만 밀리고 제가 움직이는 게 크게 막히지가 않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고, 머리가 잘못 들어가서 머리가 여기로 와서 그냥 크로스페이스 하거나 이렇게 밀려나거나 아니면 머리가 멀어가지고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밀려나면 제가 실수합니다. 머리는 항상 여기까지. 제가 좀 멀다 싶으면 계속 이쪽으로 와줘야 돼요.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제가 이쪽 발로, 지금은 오버훅 때문에 등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등으로 못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발을 바꿔줄 거예요. 이 발로 가지고 있던 하프가드를 이 발로 바꿔주는데 이쪽 발이 이렇게 움직이면 각도가 안 나오고요. 그냥 무릎이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와서 다리를 긁어줍니다. 다리를 긁어간 다음에 이 발을 이렇게 빼려고 그러면 안 빠져요. 다리가 길면 길수록 잘 안 빠지겠죠. 이 다리는 그냥 무릎 밑에 신경 쓰지 말고 무릎을 벌려서 앉아준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제가 이쪽 다리로 지금 이 다리를 끌어놓고 양무릎을 꿇은 자세가 됐어요. 중심은 상대방보다 더 낮다. 허리 라인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잡아도 제가 양쪽 더블 언더훅 잡은 것 같은 중심이 나오니까 상대방을 넘기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손이 닿으면 이쪽으로 짚어주는 이 다리를 잡아서 당겨주면서 넘겨주면 돼요. 보복이 있을 때는 바지 옆단을 손바닥이 하늘 보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걸로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이 그립이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도복 없는 상황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여기서 잡아서 당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와서 하부로 올라갑니다. 이 실드는 높게 팔꿈치가 허벅지 안쪽으로, 그다음에 머리 막아놓고 다리로 쳐면서 팔이 따라가고 언더훅은 골반 쪽으로. 상대방이 오버훅 걸면 발 바꿔주고 무릎 빼서 나와줘요. 그 다음에 이쪽 뒤꿈치는 계속 제 엉덩이 쪽에 가까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무릎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이 돌아가면 상대방 몸 방향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무릎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저를 바라보고 다시 힘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뜨리기가 더 좋아집니다. 얘를 가져가고 제 다리 사이에 이 다리가 있고 이 뒤꿈치를 엉덩이 쪽에 붙여서 이렇게 압력을 유지하고 탑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하프가드에서 니실드 언더훅을 파는 최기본적인 싸움인데, 언더훅을 파면 오버훅을 넣고 오버훅을 넣은 사람이 다시 중심을 흔들고 하는 거는 스탠딩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언더훅을 파면 그러면 이 언더훅을 이용해서 상대방 중심을 제압할 수도 있는 거고,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등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훅을 상대가 파게 되면 제가 여기서 다시 언더훅을 파기에는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서 오버훅을 많이 넣겠죠. 오버훅을 넣으면 제 등 뒤로 이제 못 넘어오고, 오버훅을 넣은 사람이 중심을 끌어서 테이크다운 시도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스탠딩에서 흔하게 하는데, 이 상황이 그대로 하프가드 언더훅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더훅을 파고 오버훅을 걸린 상태에서 상대방이 똑같이 오버훅으로 저를 던져서 이렇게 평평하게 눕혀버리려고, 눕혀지고 나면 손으로 저를 밀어서 거리 만들고 언더훅 다시 파세요. 손으로 저를 여기 민 다음에 손을 여기 민 다음에 이 팔을 빼고 이렇게 걸로 밀고 멀어지세요. 그다음에 이 팔 다시 언더훅.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 언더훅하고 상대방이 오버훅 넘기고 싶었는데 제가 넘어가고 밀고 언더훅, 이런 거. 그래서 저를 다시 평평하게 눕히려고 상대방이 시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버훅이 걸린 사람이 저를 던질 때 반대 방향으로 굴러주는 게 흔한 패턴. 제가 나와 있고 다리를 끌어 잡고 오버훅 걸고 상대방이 이쪽으로 던지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도복 그립으로 편한 거는 여기를 잡아서 당기거나 민다 그랬죠. 상대가 던지면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안으로 돌면서 민다는 생각으로. 근데 도복이 없을 때 기준으로 하면 그냥 이 손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못 들어가고 몸만 날려도 되는데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저를 던지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나와줘요. 여기서 멈추면 상대방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완전히 끝까지 나오고 다시 나와줍니다. 하프가드에서 무릎이 살짝 빠지고 발등이 걸려있는 상태, 그 다음에 니실드는 높게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 표준으로 해서 양쪽을 막아주고 못 들어오는 상태에서 다리로 들어가면서 언더훅은 낮게, 상대가 오버 걸고 발 바꾸고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제 이 손으로 당겨서 그걸 넘어뜨리는 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던지면 반대를 굴러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짓수에서는 좋은 포지션을 잡는 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운트나 백을 가져가면 그게 서브미션 잡는 거가 제일 좋지만, 아니면 마운트나 백을 잡으면 좋죠. 그러니까 스윕이나 패스보다 마운트나 백을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있으면, 특히 백을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있으면 그냥 백을 잡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더훅을 팠을 때 상대방이 오버훅을 안 걸면 백으로 가는 게 제일 좋죠. 다시 한번. 그래서 항상 백으로 가는 걸 우선순위로 하고 해서 빵 했는데 내가 백으로 못 가게 하면 다시 이제 발을 바꾸고 무릎을 꿇고 일어나죠. 그렇죠. 일어나서 이제 안으로 굴르려고 하는데 제가 안 넘어지려고 이 손으로 땅을 짚으면 오버훅이 없어지니까 다시 백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안으로 제가 던지는데 안으로 돌면 그렇죠. 다시 제가 던지는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세요. 빵 들어가면 제가 집었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더훅을 파면
항상 백을 잡는 거를 1번 목표로, 백을 안 잡히려고 오버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양쪽 방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게 기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잘하시면 뭐 얘가 밑으로 내려오고 얘가 위로 올라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오픈 가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면 높은 리실드가 더 편할 거예요. 나중에 다른 기술로 전환할 때. 여기서 발로 차면서 들어가지고 오버옥이 걸리면 백으로 못 가니까, 백으로 못 가는 상황이 나오면 발을 바꾸고 가지고 와주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여기서 넘기려고 해서 넘어가면 좋은데, 안 넘어가면 반대 방향으로 땅을 짚고, 반대 방향 땅을 짚으면 다리가 백 쪽으로 나와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중심이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요 상황이 나왔을 때 일단 이걸 할 수 있어야 다른 포지션에서부터 여기 갔을 때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드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손이랑 머리 위치, 그다음에 언더파고 백으로 가거나 백으로 안 가게 오버 걸렸을 때 양쪽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양한 포지션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